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네, 그중에서도 특히 가격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LUSD와 MIM, 이 두 가지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각각 알아보는 걸 넘어서요, 이 둘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고 더 나아가서 이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럼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한계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중앙화 모델하고는 또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이런 부분까지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LUSD와 MIM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보면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좀 넓은 영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전체 디지털 자산 생태계, 특히 디파이 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이 복잡하면서도 또 혁신적인 분야를 이해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LUSD부터 시작해 볼까요? 리퀴디티 프로토콜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가장 혁신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뭘까요? 네, LUSD는 그 리퀴디티 프로토콜 위에서 이제 발행되고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가장 중요하고 또 다른 것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역시 담보 자산으로 오직 이더리움, ETH만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산도 섞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ETH만으로 가치를 담보하는 거죠. 게다가 단순히 ETH를 담보로 잡는 걸 넘어서 항상 110% 이상의 초과 담보 상태를 유지하도록 시스템이 아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오직 ETH만 그것도 항상 110% 이상 넉넉하게 초과 담보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접근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실제로 사용자가 LUSD를 발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요, 트로브라고 불리는 뭐랄까 개인 금고 역할을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요. 이걸 열고 자기 ETH를 여기에 예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치한 ETH 가치 대비해서 일정 비율만큼, 그러니까 최소 담보 비율 110% 이상을 유지하는 선에서요, LUSD를 대출 형태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빌리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빌렸던 LUSD랑 약간의 수수료를 갚으면 예치했던 ETH는 다시 찾아갈 수 있고요. 빌린다. 그런 개념이군요. 근데 만약에요, 담보로 맡긴 그 ETH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요, 11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리퀴티 프로토콜의 핵심 안정성 장치가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개별 트로브의 담보 비율이 11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해당 트로브는 그냥 바로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이제 스테빌리티 풀이라는 곳에 LUSD를 미리 예치해둔 다른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돌아가는 봇들이 있어요. 이들이 해당 트로브의 빚, 그러니까 LUSD를 대신 갚아주고요. 담보로 잡혀있던 ETH를 좀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전체의 총 담보 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지는 회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발동되면 담보 비율이 가장 낮은 트로브부터 차례대로 총산을 시켜서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죠. 이 모든 과정이 다 자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담보 비율 관리, 그리고 또 시스템 전체 비율 관리, 이렇게 두 단계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네요. 이야, 정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설계했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단일 자산인 ETH에 딱 집중하고 아주 엄격한 자동 청산 규칙을 적용했다. 이게 LUSD의 가장 큰 강점이자 철학이겠군요. 정확합니다. ETH라는 자산이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또 시장의 신뢰를 많이 받는 자산 중 하나잖아요. 여기에만 집중해서 모델의 복잡성을 확 줄이고 예측 반영성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고 프로토콜 자체 규칙만으로 안정성을 딱 지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직 ETH만 담보로 받는다는 건 다른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자본 효율성이 좀 낮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리퀴티는 그 점을 감수하고 안정성을 택한 거죠. 안정성에 대한 LUSD의 그 확고한 방향성,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 MIM, 매직 인터넷 머니죠.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름부터가 좀 독특한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MIM은 에브라카다브라 머니라는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름처럼 좀 더 뭐랄까 유연하고 마법 같은 금융, 뭐 이런 걸 지향하는 느낌이죠. LUSD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역시 담보자산의 종류에서 나옵니다. LUSD가 딱 ETH만 고집했다면 MIM은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담보로 받아들여요. 다양한 자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냥 다른 암호화폐들인가요? 단순히 다른 암호화폐 정도가 아니고요. 특히 이자 발생 토큰, IBTs,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미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 연파이낸스 같은 데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고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 예치했다는 증표이면서 동시에 이자가 자동으로 복리로 쌓이는 토큰, 예를 들면 YVUSDC 같은 걸 받게 되거든요. MIM은 바로 이런 스스로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이자 발생 토큰들을 담보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자 농사도 짓고 동시에 그 자산을 또 담보로 MIM을 빌려서 추가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다른데요. 그냥 자산을 담보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자를 낳고 있는 자산을 또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이야, 이건 정말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MIM의 핵심 전략이에요. 콜드런이라고 부르는 개별 담보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IBT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커브 파이낸스의 유동성 풀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컴백스 파이낸스의 스테이킹된 토큰의 파생 상품 같은 거. 상당히 폭넓은 종류의 IBT를 담보로 인정해줘요. 이러면 사용자들이 가진 자산을 놀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소규모 프로젝트와의 연결성, 이거랑도 관련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좀 큰 프로젝트들이 잘 안 받아주는 그런 토큰들도 MIM에서는 담보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기존의 좀 큰 대출 프로토콜들은 아무래도 좀 검증된 소수의 우량자산 위주로만 담보를 받아주잖아요. 근데 MIM은 다양한 IMBT를 받아주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소위 니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이자 발생 토큰에도 MIM을 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건 해당 프로젝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토큰에 대한 새로운 사용처와 수요가 생기는 거고 또 생태계 전체로 보면 유동성이 더 원활하게 흐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뭐랄까 LUSD가 안정성에 극도로 집중했다면 MIM은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의 어떤 상호 연결성 그리고 확장성, 자본 효율성 이런 쪽에 더 큰 가치를 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두 프로젝트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설계 철학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LUSD는 정말 단단한 기반, 그러니까 ETH 위에다가 안정적인 성을 딱 짓는 느낌이라면 MIM은 여러 섬들, 그러니까 다양한 IMBT들을 다리로 막 연결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결국 이 담보 구조의 차이가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렇습니다. 담보 구조의 차이는 곧 리스크 프로파일의 차이로 바로 연결되죠. LUSD는 리스크 요인을 ETH 가격 변동성 하나로 딱 단순화시키고 여기에 집중해서 관리합니다. 물론 리퀴디티 프로토콜 자체의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는 있겠지만 담보자산 관련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죠. 반면에 MIM은 워낙 다양한 종류의 IBT를 담보로 받다 보니까 그 담보자산 각각의 가격 변동성 리스크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 IBT가 원래 발행된 디파이 프로토콜, 예를 들어 연이나 컴백스 같은 곳의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 또 오라클 리스크 같은 관리해야 할 변수가 훨씬 많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랑 자본 효율성을 얻는 대신에 여러 층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IBT를 발행한 프로토콜에 해킹 사고라도 나면 그 IBT 가치가 확 떨어질 수 있고 이게 MIM 시스템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도요. 듣고 보니까 MIM 방식이 확실히 더 복잡하고 신경 쓸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어떤 사용자들이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게 될까요? 사용자층도 좀 나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LOSD 같은 경우는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하니까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용자들한테 매력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ETH를 장기 보유하면서 시장 변동성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추가적인 달러 가치 유동성만 좀 확보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LUSD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시스템이 단순하고 규칙이 명확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반면에 MIM은 이미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소위 디파이 네이티브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여러 종류의 이자 발생 자산을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사용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MIM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겁니다. 물론 그만큼 더 높은 리스크를 알고 관리할 능력이 필요하겠죠.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소규모 프로젝트와의 연결성 부분, 이걸 조금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MIM이 이런 니치 프로젝트들한테 단순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단순히 MIM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 이걸 넘어서요. 해당 프로젝트 토큰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인정해주고 또 활용도를 높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끈 프로토콜에서는 담보로 잘 안 받아주던 토큰이 MIM 시스템 안에서는 담보물로 쓰일 수 있게 되면 그 토큰 보유자들은 굳이 자산을 팔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토큰 매도 압력을 줄여주고 해당 프로젝트 생태계에 자금이 계속 머물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에브라카다브라 머니 플랫폼 자체가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도 하면서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더 넓은 사용자들한테 노출될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디파이 생태계의 그 롱테일 자산들한테 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LUSD는 이런 확장성보다는 철저하게 ETH라는 단일 담보의 신뢰성, 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어떤 견고함, 이걸 지키는 데 집중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폐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측 가능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은 또 뚜렷하고요. 그렇습니다. LISD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외부 요인 때문에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단일 자산 ETH에만 의존하고 프로토콜 내부 규칙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거죠. 이건 리스크 최소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들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결국 LUSD와 MIM은 스테이블 코인 설계 스펙트럼에서 보면 거의 양극단에 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극도의 안정성과 단순성, 다른 하나는 극도의 확장성과 자본 효율성, 이걸 추구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위험 감수 능력이나 투자 목표, 또 디파이 활용 전략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기한테 더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LUSD와 MIM이라는 이 구체적인 두 창을 통해서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의 서로 다른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가지는 좀 보편적인 장점과 단점은 뭘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들이 있을까요? 역시 가장 본질적인 장점은 탈중앙성 그 자체에서 나오죠. 특정 중앙기관이나 기업의 개입 없이 미리 정해진 규칙,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져오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검열 저항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유나 특정 집단의 압력 때문에 계정이 동결되거나 거래가 막힐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죠. 누구나 허가 없이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는 무허가성,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모든 담보 현황이나 발행량, 청산 기록 같은 게 블록체인상에 다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누구나 원하면 시스템이 건강한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신뢰의 주체가 불투명한 중앙기관이 아니라 공개되고 검증 가능한 코드라는 점,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코드 기반의 신뢰가 시스템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함부로 바뀌기 어려우니까 사용자는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중앙 권력의 어떤 자의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그림자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죠.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역시 담보자산 자체의 가격 변동성입니다. LUSD의 담보인 ETH든 MEIM의 담보인 다양한 IDBT든 근본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평소에는 초과 담보나 청산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겠지만 만약에 시장 전체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확 무너지는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가 터지면 담보 가치가 순식간에 빛보다 낮아지면서 시스템 전체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동 청산 시스템조차도 네트워크가 너무 혼잡하거나 오라클이 지연되거나 해서 제때 작동 못할 위험도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 일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런 극심한 시장 변동성 앞에서 무너진 사례도 있었죠. 아, 담보자산의 변동성. 이게 근본적인 위험 요인이군요.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기술적인 면에서의 확장성 스케일빌리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USDT나 USDC 같은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은 수백억 달러 규모로 발행돼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의 탈중앙 모델들이 과연 이 정도 규모까지 안정적으로 커질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미지수예요.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폭증했을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의 처리 속도 한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비용, 그 가스비가 급등한다든지 이런 게 시스템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감사를 받은 코드라고 해도 예상치 못한 버그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완벽한 코드는 없다는 전제 하에 지속적인 관리랑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것도 탈중앙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는 또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뭐냐면 과연 내재적으로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담보로 쓰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또 확장 가능한 형태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가격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근본적인 도전 과제인 거죠. 듣고 보니 탈중앙이라는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많이 접하고 사용하는 USDT, 테더나 USDC, 서클 같은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과는 어떤 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신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USDT나 USDC 같은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 즉 테더사나 서클사라는 명확한 중앙기관이 딱 존재하죠. 이 회사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총액만큼의 실제 미국 달러 현금이나 아니면 단기 국채 같은 현실 세계 자산, 리얼월드 에셋을 은행이나 신탁기관에 보관하고 있다. 이걸 정기적인 감사 보고서 같은 걸 통해서 증명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국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 대상이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발행사의 투명성이나 재무 건전성, 그리고 규제를 잘 지키는지 여부, 이런 걸 신뢰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아, 중앙화 모델은 발행기관, 그리고 걔네가 가진 실제 자산, 또 규제, 여기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LUSD나 MIM 같은 탈중앙 모델은 특정 발행 주체나 그들이 가진 자산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이는 코드의 논리, 그리고 프로토콜의 설계, 또 담보자산의 가치 자체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규칙은 투명하게 공개된 코드에 딱 명시되어 있고 시스템은 이 코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불변하게 작동하는 거죠. 사용자는 코드를 직접 검증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의 평판이나 검증 결과를 믿고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신뢰하게 됩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결국 사용자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더 신뢰할 거냐의 문제예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처럼 규제받는 중앙기관의 관리 감독을 더 믿을 거냐, 아니면 수학과 코드에 기반한 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의 투명성과 불변성을 더 믿을 거냐, 이런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아, 신뢰의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군요. 한쪽은 사람과 제도,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신뢰, 다른 한쪽은 코드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규제 준수나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중앙화 모델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검열 저항성이라든지 개인의 통제권,
코드 기반의 투명성, 이런 걸 더 높은 가치로 여긴다면 탈중앙 모델에 더 끌릴 수도 있겠네요. 결국 어떤 위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갈리는 거군요. 네, 오늘은 LUSD와 MIM이라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안정성에 집중하는 모델과 또 확장성에 집중하는 모델의 특징과 장단점을 아주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진 어떤 빛과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익십한 중앙화 모델과의 근본적인 차이점까지 다각도로 조명해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LUSD의 그 견고한 안정성 추구, MIM의 역동적인 생태계 연결성, 그리고 탈중앙성이 주는 새로운 가능성과 동시에 또 안고 가야 하는 내재적 리스크까지. 정말 많은 것에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특히 이 탈중앙 영역은 여전히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실험적인 공간입니다. 안정성, 탈중앙성, 자본 효율성, 확장성, 이게 때로는 서로 좀 부딪힐 수도 있는 목표들인데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본 LUSD와 MIM은 그 스펙트럼 위에서 각기 다른 지점을 딱 선택해서 자신들의 비전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이 절대적으로 옳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각 모델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필요나 위험 선호도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고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근본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가진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삼는 이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서요, 우리가 현재 중앙화 모델에서 누리고 있는 수준의 대규모 사용 편의성, 그리고 흔들림 없는 안정성, 이걸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핵심 가치, 즉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안정성, 확장성, 탈중앙성이라는 이른바 트릴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 나아가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